저희가 그룹 상담을 작년에 오픈하고 1기 ABC 그룹을 모집했습니다. A그룹 이미 끝났고 C그룹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B그룹 6분의 어머님과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상담이 남았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마지막 마무리하자 이렇게 지난주에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자, 그룹 상담 들어가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제가 그룹 상담의 힘을 가히 놀랍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1:1 상담에서 받지 못하는 힘을 받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픈 채팅방 안에서 그룹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연도 올리고 심리적인 어려움들도 올려주시고 여기에 감사일기도 올리시고, 그러면 제가 어떤 긴급한 상황일 때는 제가 대답도 해드리고 또 저희 코치님들이 여기에 대답도 해드립니다. 이렇게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사연을 보시고 또 다른 분들의 치유의 작업을 보시고 또 다른 분들의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치유 작업이 더디게 가시는 어머님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 중에 바빠서 대답을 못 해드리면 이제 어머님들끼리 서로 대답을 주십니다. 이럴 땐 이게 아닐까요? 이럴 땐 이거인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이렇게 서로 응원하고, 아마 이런 분위기가 그룹 상담에 들어오신 분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잘 가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룹 상담에 지금 들어오셔서 진행하고 계신 어머님의 그 자녀분이 이번에 STP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쉽게 움직일 아이들이 아닌데 STP에 들어와서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어요. 이미 자기 치유를 완전히 끝내셔서 이제 이 안에서 제2의 상담자 역할을 해주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또 일부는 거의 90% 해내신 분들도 있고, 지금 두 분의 어머님이 마지막 작업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까지 이거를 숙제를 내드렸기 때문에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올라온 그 오픈 채팅방에 글이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만약 20년 전 과거로 간다면 지금 현실이 미래에서 보내졌다면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문제아로 보일까요? 우리 아이가 정말 문제만 있는 아이일까요? 내 자신을 먼저 바꾸지 않을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희망의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이 글을 올렸는데 우리에게 강릉에 계신 어머님이 이런 답을 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저 우리 식구 모두 따뜻한 집에 모여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다 함께 한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런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닌 축복임을 느낍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님들 중에 또 한 분이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전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 이게 내 문제여서 너무 감사했다. 내 문제여서 너무 다행이었다. 내 안의 문제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내 안의 문제만 해결하면 내 아이 아픈 게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 아이는 고칠 수 없겠는데 나는 내가 고칠 수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모르겠다. 난 이게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글을 올리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박사님, 내가 고치면 내 아이 고쳐진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아이 고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어머님이 있으셨죠. 지금 이 아이랑 어머님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이가 자해를 하고 119를 부르고 112를 부르고 이랬던 집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완전히 회복 중에 있고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믿고 계시고 지금 그 어떤 것도 이 집안의 갈등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요. 아이를 고쳤나요? 아니요. 어머님이 어머니만의 내면의 치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면 치유 이러니까 부모님들은 도대체 왜 김지연이는 부모 내면 치유를 저렇게 목청껏 소리 지르며 부르짖을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대접받은 대로 내가 자식을 대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내가 어느 날 내 아이에게 하고 있는 말을 돌아보니 그게 내 엄마에게 들은 말입니다.
내가 어느 날 내 아이에게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왜 학원 갔다 왔는데 숙제 안 해? 너 왜 지각해? 빨리 일어나.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하는 이 모든 머스트, 해야만 해 라는 이 당위성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을 때 알아차리면 결국 이게 내 엄마로부터 들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박사님 지금 미치겠습니다. 왜? 내 의식은 이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 아이를 이해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무의식 중에 불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했잖아. 왜 약속 어겨? 이러면서 비난하고 그러면서 딱 아이의 언어로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비난하고 그러다가 격투기하고 그렇게 지난주에도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맨날 결심하고 무너질까요? 결국 또 무너진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인간인가 봐요. 이러고 울고 가셨습니다. 안 되는 인간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기른 내 엄마와 나와의 관계를 풀어내지 않고는 나는 여전히 엄마의 말을 아이에게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내 엄마와 내 관계를 풀어내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 부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와 내 부모의 관계,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심리적으로 학대했다고 그럼 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 내가 결국 내 부모를 원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 부모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걸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내 부모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난 부모가 내게 준 상처를 다 덮고 가겠다고요? 그러면 내 부모가 죽을 때까지 내 아이가 몇 살쯤 될까? 내 아이가 40이 돼도 어머님은 그냥 내 부모와의 관계는 그 불쌍한 노인네들과의 관계는 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식을 방치하시겠다. 그래서 결국 내 자식도 삶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런 생각 속에 빠져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그렇게 두실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내적 치유는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결국 내 안에 뭐뭐 해야만 돼 라고 이야기한 부모의 말이 사라질 때 내가 자식에게 더 이상 너 이거 해야만 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냥 이런 심리상담 몇 번으로 회복되길 바라신다면 이건 너무 큰 욕심입니다. 내가 지금 40평생, 50평생 살면서 부모와 관계 맺은 그 관계의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습관대로 내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이게 몇 번 이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나마도 10번의 이 심리 코칭만으로 그 내적 치유가 된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아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음숲에서는. 그러면 해내셔야죠. 내 안에 썩은 물이 고여서 결국 내가 이쁜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내 안에 썩은 물을 치우는 게 먼저이지 내 아이가 잘해야지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논리입니다. 결국 내 아이와 나의 관계 패턴을 읽고 나면 그것이 나와 내 엄마의 관계 패턴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왜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나는 왜 내 아이의 행동을 보면 항상 그 마지막이 너무 절망적이지? 그건 나에게 늘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 망하는 거야 얘기했던 우리 엄마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어머님께 드린 말씀 그대로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오늘 많이 아파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지금 열심히 사는 걸로 보입니까? 박사님 많이 아픈데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나오신 거 아니냐고. 아니 전 열심히 살러 나오지 않았어요. 아플 때 이 일을 하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편안하시면 열심히 살아도 되는데 열심히 사는데 편안하지 않은데 애한테 열심히 살으라고 왜 얘기하시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나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맞죠.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서 삶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최선을 다하는 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버겁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게 맞죠. 성실한 게. 누군가는 성실하게 살면서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의 동기부여가 되고 누군가는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을 향한 높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이 버겁지 않다면 성실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사는 게 너무 힘겨워서 번아웃이 왔다면 그에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이 과연 우리의 말입니까? 아니면 내 부모의 말입니까? 아니면 이 사회의 집단 무의식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강요한 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은 자식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구하실 수 없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길러놓은 방식대로 그렇게 기르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고분고분한 딸이었다면, 그래서 내 딸에게도 그걸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성과를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이 시대 청소년들이 고분고분하게 크도록 이 미디어의 발달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내 안에 나를 찾는 걸 적극적으로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라온 방식을 아이들에게 강요한다고 이 아이들이 그걸 따라서 할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엄마의 말인가? 내 안에 내 말인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